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예, 1부에 이어서 2부를 통해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좀 보았다면요. 이제는 좀 맞춤형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지금 취업 준비 상태인 취업 준비생이나 아니면 4학년 졸업 예정자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공채만 노려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사람을 뽑는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로 뽑고 있어요. 첫 번째, 남자만 뽑는 경우. 두 번째, 여자만 뽑는 경우. 세 번째, 남녀 공이 경쟁을 해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각자의 하나하나의 포지션들이 있는데요. 이게 외부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 내부에는 이 포지션은 남자만 뽑는 포지션, 이 포지션은 여자만 뽑는 포지션, 같이 뽑는 포지션 이렇게 있는데 흔히 말하는 남자만 뽑는 포지션에서 지원하시면 여러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남녀 공이 경쟁하는 포지션이라면 여러분이 뽑힐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자만 뽑는 포지션이 있겠죠. 여기를 집중적으로 노리셔야 되는데 일단 다 떠나서 지금 주요 기업의 남자와 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남녀 비율이 약 8대2 정도로 좀 되어 있습니다. 30대 그룹에는 거의 8대2. 업종마다 다르지만 한 7대3인 곳들도 있고요. 대부분 8대2, 7대3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채만 준비하시면은 입사할 확률이 무지 적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만 뽑는 포지션, 여자만 뽑는 포지션, 남녀 공이 뽑는 포지션.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여자만 뽑는 포지션을 노리면 한결 입사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만 뽑는 포지션은 공개 채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카페 아르바이트와 비슷합니다. 혹시 친한 선배나 친한 언니 중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정상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께서 알바몬이나 뭐 이런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에 올려서 신입 알바를 새로 뽑을까요? 안 그렇죠. 보통 그 일을 잘했던 그 선배 여학생, 그 선배 여자분을 사장님이 불러서 친한 동생이 있으면 소개 좀 해봐. 친한 후배 있으면 한 명 좀 데리고 와볼래라고 먼저 부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여자 포지션들은 공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은 조직 내부에 있는 분들의 추천과 소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만 노려서는 여러분이 승산이 많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학생만 뽑는 여자만 뽑는 포지션에는 공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면 인턴이나 비공개 채용과 같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학년 때는 무슨 서빙 알바나 패스트푸드 같은 데서도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 3학년 이상이 되면은 기업에서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사무보조나 인턴이나 이런 걸 하면서 기업에 인맥도 생기고 또 회사에서 하는 이런 오피스 경험들을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비중이 없는 포지션에 대해서 채용 공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여자분들을 많이 뽑는데 가끔 너무 좀 자의식이 강하거나 자존심이 센 분들은 내가 이렇게 비중 없는 포지션에 지원해도 되나? 내가 이런 데 가서 뭐 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직에 진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존심이 있고 여러분이 뜻이 있다면은 조금 그런 걸 굽힐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조금 비중이 적은 포지션에는 여자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직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이 사후적으로 입사 후에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또 충분히 포지션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또 원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가끔 여자분들 중에는 회사 이름에 너무 목을 매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수많은 여학생들, 여자분들을 지도했는데요. 회사를 길게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바로 아래에 있는 이런 중견기업들 정도에 다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기업은 남자든 여자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중견기업에는 그런 경쟁도 조금 덜하고 또 여성분들을 또 잘 이해해주고 여성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렇게 끄집어내는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막 내가 이 회사 아니면 안 가. 뭐 30대 그룹 아니면 안 가. 내가 이 정도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뭐 이 정도 급의 회사를 뭐 못 가면 망신이야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자분들은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초연해지고 초월하는 것이 나중에 시간을 되돌려서 보시면 상당히 잘했다는 결정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너무 회사 이름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장기적인 커리어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많은 여성분들이 흔히 말하는 과장급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거는 시중은행도 마찬가지고 과장급이 보통 한 10년 정도 됩니다. 입사 후 10년 정도인데 단순히 결혼이나 임신, 출산이 아니어도 여성분들이 거기까지 서바이벌 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근데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상당히 능력만 인정받으면은 뭐 결혼하고 출산하시고 그래도 뭐 10년, 15년, 20년 해서 임원까지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회사 이름을 조금만 과감하게 좀 이렇게 초연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좀 마지막 조언이라면은 가끔 여성분들 중에서 여학생 중에서 공기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기업만 목을 매면 여러분들 답이 없습니다. 공기업 지금 NCS 방식으로 뽑고 있고 상당히 많은 뭐 공기업이 뭐 여성 할당도 하고 있고 여성분들 많이 뽑는다고 하지만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공기업에 가서도 여러분이 만족을 못하는 일들도 많고 어쨌든 공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판타지는 아니에요. 뭐 공무원 같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공기업과 비슷한 정부 유관기관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또 정부에서 만든 경제연구소에서도 두 곳이나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그런데 다양한 조직에서 일을 해보았지만 생각보다 공공부문이 그렇게 일이 편하거나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거나 막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사기업에 비해서는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업무 강도가 좀 낮고 그렇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곳이 또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너무 입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기업이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구원해 준다. 그리고 공기업이 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넓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공기업에 가도 경쟁력이 없으면 나와야 돼요. 반대로 사기업에 가고 조금 이름이 없고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를 갈지라도 여러분이 잘 하시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에게는 여기까지 조언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미 사회인인 분들, 직장생활 뭐 3년차, 뭐 1, 2년차, 5년차, 뭐 좋습니다. 어쨌든 한 5년차 미만인 분들, 그러니까 뭐 나이 따라서 20대 중반도 계시고 후반도 계시고 뭐 30이 조금 안 된 분들,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30대 초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5년차 미만의 1년차를 포함한 신입사원을 포함해서 5년차 미만의 직장인이라면 5년차 미만의 사회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좀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좀 책도 읽으셔야 되고 신문도 보시고 뉴스도 좀 적극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저는 많이 놀랬던 게요. 대기업을 다니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자분들인데도 생각보다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뉴스도 안 봐갖고 잘 몰라요. 우리 시사적인 거를. 여러분이 시사평론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왜냐면은 앞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30대, 40대가 되어도 또 그 이상이 되어도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어디 여행이나 가고 셀카나 찍고 또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맛집 찾아다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작 중요한 거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직장 싫어서 이직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지금 직장 싫어서 회사 때려치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냉정히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보시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아신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딱 각도가 나오죠. 그 방향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독서를 하고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좀 관심을 갖기 바란다는 대전제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모든 게 돈입니다. 하다못해 작은 거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다 돈이 들죠.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그런 뭐 마스터 클래스, 개인 클래스에 가서 배우든 다 돈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인강을 봐도 돈이죠. 근데 그 돈을 어디서 충당을 하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행이나 쇼핑을 절반만 줄이셔도 가능합니다. 10번 갈 거 5번 가시고요. 1년에 2번, 3번 갈 거 한 번만 가세요. 그 돈으로 충분히 여러분 배울 수 있고요. 그 돈 조금만 모으면 대학원도 갈 수 있어요. 웬만한데요. 직장 병행하면서 대학원 다닐 수 있어요. 대학원 얘기 조금 이따 더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여행이나 쇼핑에서 쓰는 돈을 절반만 줄일 수 있으면 그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내 자신에게 투자하고 내 경쟁력에 투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최소 10년은 더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진짜 꿀팁인데요. 진짜 꿀팁 첫 번째. 인맥을 구축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인맥이 없어요. 자기 부서 사람들도 잘 안 친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큰 조직을 다녀도 생각보다 그 회사 내에서 다른 부서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의외로.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좀 인맥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야 돼요. 다른 부서가 되었던 다른 회사가 되었던 인맥이 좀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너무 편한 사람, 친한 사람 회사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사회생활에서 긴장하고 시달리는데 좀 쉬는 시간에는 내 베프만 만나고 친한 사람만 만나서 좀 이렇게 긴장을 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인맥을 좀 더 만드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더 비중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이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더 능력을 인정해주고 대우해줄 수 있는 회사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인맥을 어떻게 쌓냐? 뭐 맘 막 돌아다니냐? 뭐 클럽을 다니냐? 뭐 모임 다 나가? 아니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이 아니에요. 일반 대학원을 가시려면 여러분이 4학년 때, 3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하셔갖고 학부와 석사를 이어다니는 일반 대학원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미 학문의 길을 들어서기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야간 대학원이라고 하죠. 야간이라고 야간에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보통 토요일 전일제 수업을 합니다. 야간 과정이라는 것이 야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하루 종일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평일에 한 하루 정도 수업을 나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대학원을 특수대학원이라고 합니다. 특수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인맥을 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같고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나보다 내가 고민하는 걸 먼저 겪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상당히 좀 10년차, 15년차 이런 분들도 다니세요. 대학원들 가보시면은.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또래들도 친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업종과 직무에 있는 분들을 이런 주말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특수대학원에서 여러분이 인맥을 쌓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라이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이유는 이직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벌써 경력직만 돼도 물론 경력직 공채가 있습니다만은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 중견기업도 그렇고 다 인맥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무턱대고 커뮤니티를 쫓아다닌다고 될 일도 아니죠. 무슨 카페 정모, 카페 오프라인 모임 도움 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변별력이 있고 조금 더 검증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관심을 가진 분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모임에 나가시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 이제 이거는 꼭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또 잘 이렇게 형성된 모임들도 있어요. 모든 모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검증되고 역사도 있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이렇게 조직된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카페 모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영어 공부를 같이 하는 모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대학원 준비를 같이 하는 모임. 아니면은 뭐
내가 배우고 싶은 뭐 펜글씨, 뭐 캘러그래피를 뭐 이렇게 하는 모임이라든지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관심사 있는 모임에 가서 그런 분들과도 또 친해져 보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더 발전할 수 있음에도 지금 세계 10위권 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여성 인재를 아직 사회적으로 대거 이렇게 활용하고 또 활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들 해요. 여러분들이 미래이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나라의 또 중심입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얘기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에 있는 그 우리 화면 아래에 있는 제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또 친절하게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고 답장을 드릴까 합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즐겁게 더 좋은 컨디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